자, 이제 공수투 내용 들어갈 건데요. 제일 첫 번째 내용은 도형의 방정식부터 좀 이야기를 할 거야. 도형을 보고 너네가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식을 보고 도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평면 좌표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할 거고요. 첫 번째 문제 보면 직선 위의 점 P와 평면 위의 점 P를 좌표를 이용하여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지금 점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점은요 모든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예요. 너네가 배웠던 직선 있지? 그 직선은 점들의 모임이야. 점들의 모임. 마찬가지 곡선 같은 경우도 점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모든 도형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가 점이에요. 근데 이 점을 좌표를 이제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해요. 왜냐면 정확한 위치를 좀 알아야 되거든. 너네와 나의 약속이 필요해. 내가 이렇게 점을 찍는다고 해서 너네가 여기 위치에 똑같은 점을 찍진 않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약속을 위해서 좌표를 도입을 하는 거고요. 일단 이제 너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직선 위의 한 점이야. 적으면서 들으시면 돼요. 직선 위의 한 점은 실수와 같죠. 너네 수직선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가 알고 있는 수직선에서의 점의 표현은 x 이렇게 표현하지. 이 수직선 위에 어떤 x라는 위치의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하기로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배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하죠. 2학년 1학기에서는 평면 위에 한 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x축, y축을 도입해서 x, y의 순서쌍과 같이 나타내요. 실수의 순서쌍과 같다. P라는 점을 x, y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얘가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고요.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그래서 한번 2번 문제도 한번 봐봅시다. 어떤 수직선 위의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과 평면 위의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을 그림을 이용해서 한번 봐보래. 일단 먼저 수직선 위의 두 점 찾을게요. 수직선 위의 두 점 X축 하나 그릴게. 여기를 원점이라 잡고요. 여기를 X1이라고 잡을게요. A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를 X2라고 잡을게. 그럼 얘들아, 이거 AB 길이 어떻게 되겠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절대값을 좀 씌워주세요. 누가 큰 거고 누가 작은 거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길이는 항상 양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면 위의 두 점도 볼게. 평면 위의 두 점 X축, Y축 그으시고요. A라는 점의 좌표를 여기로 잡을게요.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를 이쪽으로 잡을게. X2, Y2. 그럼 난 여기에서 A, B의 길이를 찾아내고 싶어요. A, B의 길이를 찾아내고 싶어. 이 A, B의 길이를 찾아내는 방법은요, 뭘 이용하는 거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 하나를 나타내 보시고요. 요만큼의 길이가요, 여기의 길이와 같죠 지금? x2-x1 그죠? 자, 요만큼의 길이가요 y2-y1 사이의 길이와 같지? 그지? 그래서 표현을 해보자면 절대값 x2 빼기 x1, 절대값 y2 빼기 y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a, b의 제곱은 절대값 x2-x1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y2-y1의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 b의 제곱이 아니라 a, b이기 때문에
양변에 제곱근 씌워주시면 되겠죠.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들아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제 이게 문제에서 나올 거거든. 너네가 이제 문제에서 풀 거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x2 빼기 x1의 제곱 더하기 y2 빼기 y1의 제곱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한국말로 외우세요. x좌표의 차의 제곱과 y좌표의 차의 제곱의 합의 루트. 됐어?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의 루트. 됐니? 한국말로 외우셔야 돼요. 외워야 하니까 네모를 좀 쳐놓자.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나와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개념 이 평면좌표에 한 단원의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지금 매우 함축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조금 개념 강의가 일찍 끝나면 선생님이 대표 문제 정도는 좀 봐줄게. 알겠지? 문제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란 무엇인가? 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얘들아 얘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해.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좀 많이 중요해요. 쉬운 문제들을 풀 때는 이게 결국 뭐 별로 쓰이진 않는데 좀 어려운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되게 유용하게 쓰이거든. 근데 애들이 이 중선 정리를 개념을 많이 까먹어요. 일단 외우기 싫게 생겼고 익숙하지 않아요. 자, 자폭에 도입해서 설명을 하겠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어떤 삼각형 ABC를 가져올 건데요. 삼각형 ABC를 갖고 올 건데 여기의 길이가 같은 예로 좀 갖고 올게요. 그리고 얘를 중선으로 잡을게요. 자, 그럼 얘가 X축, Y축이고요, 지금. 내가 C를 C,0으로 좀 잡으면 B라는 얘는 마이너스 C,0으로 잡을 수 있게 될 거고요. A라는 얘는 A, B로 잡을 수 있게 되죠, 지금. 그럼 중선 정리의 식이 어떻게 생겼냐?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이요. 2배에 이거 왜 그러는지는 다시 보여줄 거야.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중선 정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얘들아 이 A는 움직이는 점이거든. 이 A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A, B 심지어 X좌표, Y좌표 둘 다 움직여요. 그치? 그러면 여기 길이도 계속 달라지겠지. 얘가 달라지는 값이야. 맞지? 얘도 계속 달라지는 값이거든. 얘도 계속 달라지는 값이야. 근데 우변을 봤더니 AM 제곱 있지. 얘 달라지는 값이네. 맞지? 근데 BM 제곱은요? BM 제곱은 고정된 값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개의 미지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식인 거예요. 미지수 적을수록 문제 풀기가 쉽잖아. 맞지? 그래서 이 공식이 그렇게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거 증명 한번 해보자. 증명은 겁나 쉬워. 뭐 이용할 거냐면요. 우리 방금 배웠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AB제곱이라는 거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의 루트. 그게 AB죠? 근데 루트 벗겨지면 AB제곱이겠지. 그대로 적을게.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요.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지금 얘가 AB제곱이죠? AB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더하기 AC는요.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그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플러스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그죠? 자, 우변임을 보이면 되는 거거든. 우변임을 보이면 되는데, 얘들아 이거 다 일일이 전개하고 있지 말고 암선 좀 때리자. a 제곱 2개 있죠? 맞죠? 여기 2ac 생겨요. 마이너스 2ac 되니까 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c제곱 2개 있어요. b제곱도 2개 있네요. 맞아요? 그러면 2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됐니? 일일이 다 전개하지 마. 그러면 am제곱 더하기 bm제곱 이거랑 같음을 보이면 되는 거거든? 그지? 자, am제곱은 어떻게 돼요? 맞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두 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요. 다음에 더하기 bm의 제곱이요. c제곱이죠? 그죠? x좌표끼리 빼고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 빼고 제곱. 자, 그러면 지금 좌변이 우변이랑 같아졌네요. 맞아요? 증명 끝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걸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유리함이 있다고? 2개의 미지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유리함이 있다고. 알겠어? 내가 나중에 이제 너네 이거 까먹을 때쯤에 물어볼 거야. 2개의 미지수를 하나로 줄일 수 있는 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더라? 이렇게 물어볼 거야. 알겠지? 그게 이제 뒤에 나오거든. 자, 일단 한번 봐보자. 이제 뭐 내분점, 뭐 외분점 이런 거 나오는데 너네 교육과정에서 공통수학 2로 빠지면서 외분점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더라고. 하지만 문제는 나와요. 외분점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는데 문제는 나오더라고. 내분점으로 해석을 해서 나오더라고. 내분점이 그냥 뭐냐면 얘들아, 어떤 선분 AB라는 거를 M 대 N으로 나눈다는 거야. 안쪽에서 나눈다는 거야. 내분. 알겠어? 안쪽에서 나눈다는 거야. 이 AB를 M 대 N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나눈다는 거고, 외분점은 뭐냐면 어떤 AB가 있어. 직선으로 좀 가져올게요. AB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점이 Q가 여기 있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같대요. 그리고 여기가 2대 1이겠죠, 그러면? 그죠?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말해요. 알겠어요?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바깥에서 나누고 있다 이거야. 오케이? 이런 개념이고요. 이게 이제 외분점이 빠졌는데 문제에서 나오는 이유는요, A, Q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B가 내분점이거든. 맞지? 여기가 1대1인 거야. 1대1로 내분한 점은 B야.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이런 흐름이라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한번 가보자. 내분점 먼저 봅시다. 첫 번째,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A점 잡을게. 그 다음에 B점 잡을게요. 그 다음에 P점 잡을게요. X라고 잡을게. 그리고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고 적을게요. 선생님은 B를 적을 때 실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로 좀 표현하거든. 앞으로 내가 동그라미를 적으면 몇 대 몇이라는 소리야. 실제 숫자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X점을 구하는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거야. X점을 구하는 식을. X라는 것은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위치에서요, A라는 위치에서 AP만큼의 길이를 더한 거 아니에요? 맞죠? X라는 점의 위치는 A라는 위치에서 AP라는 길이만큼 더한 건데, 저 AP를 M과 N에 대한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 전체가 얼마인지 좀 알아야 되겠죠? 얘가 M 더하기 N에 대한 B를 갖고 있지 않니? 맞지? 그러면 내가 A, B 길이는 알 거야. 아마 A, B는 주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A, B는 주어져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A, B에다가 전체 M 더하기 N으로 나눌 거고요. 그 중에 M에 대한 B만큼이에요. 라고 할 수 있지 않아? A, B 전체 길이에서요. 즉 요만큼 차지하는 거에서요. 요만큼의 길이가 AP예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러면요. 얘가 B, A, M, N으로만 표현됐으면 좋겠거든? A, B의 길이는요. B에서 A 뺀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A 곱하기 M 더하기 N분의 M 이렇게 좀 적을 수 있겠지. 좀만 정리를 합시다. X는 M 더하기 N분의로 통분할게요. A에 M 더하기 N 플러스 M에 B 마이너스 A 통분했습니다. 통분만 했어요. 여기 M 더하기 N으로 통분한 거예요. 자 그러면 M 더하기 N분의 다 전개하지 말고요. M은 M끼리 N은 N끼리 이렇게 좀 봅시다. AM BM 이렇게 있죠 지금? 그리고 AM 마이너스 AM 이렇게 있죠? AM 사라집니다. 그지? 그리고 AN BM 이게 남죠? 그죠? 그래서 BM 더하기 AN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얘들아 이것도 문자로 외우면 큰 코 다칩니다. M이 뭐고 N이 뭔지 문제에서 N 대 M으로 나오면 너네 이제 헷갈려 미쳐버려요. 그러니까 문자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예시를 하나만 좀 들어볼게. 여기 길이가 8이에요. 여기 길이가 8이에요. 여기 좌표가 2였어요. 여기 좌표는 10이었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내가 얘를 3대1로 내분해볼게. 3대1로 내분해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지금 8만큼 커졌죠? 그죠? 그러면 1의 비율은 2만큼씩 커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2에서 3만큼의 B만큼 커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만큼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6만큼 커졌겠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8인 거야, 좌표가. 알겠어? 지금 뭐 이용한 거냐면 이거 그대로 이용한 거다. 이거 그대로 이용한 거야. 보면 2에다가 뭐 한 거냐면 AB가 지금 8cm죠. cm는 아니지만 8이죠. 그리고 M 더하기 N이 4예요. 그리고 내가 3에 해당되는 그 좌표를 찾고 싶은 거잖아. 6이 더해진다고 이렇게. 알겠어? 이거를 공식화를 시키면 뭐 물론 너네가 편하긴 해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너네가 유리한 문제가 더 많아. 알겠어? 이거 공식 헷갈리거든? 근데 이 공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알려줄게. 근데 이 방법은 쓰지 마세요. 나랑 수업할 때는 적어도. 알겠지? 나는 이런 식으로 수업할 거야. 오케이? 얘가 뭐냐면 A가 지금 A고요. B가 지금 B잖아요. 얘가 M 대 N이거든? M 대 N이거든? 그러면 분모는 더해. 분모는 더해요. 그리고 크로스해서 곱해서 더해요. 라고 외우게 시켜요. 근데 이거는 머리 너무 안 쓰는 거 아니야? 그지? 그냥 암기할 거면은 수학 왜 해? 맞죠? 수학은 머리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하고요. 자, 외분점도 봅시다. 두 번째,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Q요. 얘도 수직선 하나 데리고 올 거고요.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야, 얘들아. A점 데리고 올게요. B점도 데리고 올게요.
Q점은 이쪽으로 좀 잡을게. 그렇다면 M 대 N으로 외분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M 대 N으로 외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됐죠? 즉 이쪽이 M-N만큼의 B를 차지하고 있는 거겠지. 그죠? 자, 똑같이 풀 거예요. 똑같이. X좌표 이제 찾아갑시다. X좌표는 이 B좌표에서 요만큼의 B만 더하면 돼요. 맞죠? B좌표에서 BQ의 길이를 더하면 돼요. 됐죠? 자, B좌표에서 BQ의 길이를 더하자. 그렇게 되면 BQ 먼저 좀 찾을까요? 그냥 바로 적자. D 더하기 BQ는요? 요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전체가 얼마 중에서? M 아니에요? M 아니에요? 왜 전체라고 선생님이 말했냐면 너네는 A, B의 길이만 알아. 요거 몰라. 알겠어? 몰라서 쓸 수 없어. 알겠지? A, B의 길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M-N 중에서 N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M-N 중에서 A, B 곱하기 M-N 중에서 N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마찬가지로 A, B의 길이는요. B-A고요. 곱하기 M-N분의 N 이렇게 지금 적을 수 있게 되고요. 얘도 똑같이 통분해서 한번 나타내 봅시다. 통분해서 나타내게 되면 M-N분의 A의 M-N 더하기 N의 B-A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 보세요. MA 그리고 NB 그리고 AN 마이너스 AN 여기가 B-A가 맞지 지금? 아 여기 B구나. 미안 얘들아. 미안 여기 B에요. B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도 B예요. 여기요. 여기 B예요. 여기 잘못 적었어요. 가다가. 자 그러면 마이너스 BN이랑 NB 있죠? 사라져요. 그리고 BM-NA 이렇게 적히겠죠? M-N분의 BM-NA 이렇게 적히게 돼요. 얘도 아까 그 크로스 방법 쓰면은 공식 암기가 아마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방법 쓰지 말고요. 얘도 결국 외분점이지만 몇 대 몇이고 B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결국. 이거는 나중에 예제 선생님 풀어줄 때 한번 해줄게. 알겠지?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이제 중점의 좌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중점의 좌표는 너네가 이미 알고 있거든. 근데 밑에 한번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언급해주고 가면 중점이라는 거 어떻게 해요? 너네 2,0이랑 그냥 2랑 8의 중점 좌표 찾아봐요. 뭐예요? 얘를 절반하는 거. 5지 5. 그거 오케이. 맞아. 2개 더해서 나누는 걸로 배웠어. 그지? 2개 더해서 나누는 걸로 배웠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결국은 1대1 내분점이었어요. 알겠어요? 그 중점이라는 건 1대1 내분점이야. 공식 써도 마찬가지고 얘가 플러스 6만큼 되고 절반씩 가니까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됐어?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길래 한번 좀 언급해줬어요. 좌표평면 좀 도입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자, A점 잡고 B점 잡고 C점 잡을 건데 한 직선 위에 있게끔 좀 잡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좀 긋자. 여기를 A, 여기를 P, 여기를 P 이런 식으로 좀 놓읍시다.
자, 여기가 x1, y1이고요. 그 다음에 p라는 거는 x, y로 잡을게요. x, y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x2, y2로 잡혀 있네요. 문제에서. 그리고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할게요. 외분하는 점은 똑같이 구하면 돼요. 여기를 지금 m 대 n으로 내분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가 m 대 n인 거예요. 지금 이 점을 잡은 거거든 내가. 그러면 또 직각삼각형 하나만 좀 도입해 볼게요. 직각삼각형 하나 도입을 해보면 얘들아,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니? 닮음. 무슨 닮음? 땡. AA 닮음이에요. 왜냐면 지금 얘랑 얘 평행하잖아. 동의각의 크기가 같죠? 그죠? 얘랑 얘도 평행하죠? Y축의 평행각이 그렇으니까요. 그죠?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요. AA 닮음입니다. 됐어요? AA 닮음이기 때문에 닮음비가 성립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X좌표끼리도 M 대 N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얘랑 얘가 이 B와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Y좌표의 B도 M 대 N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됐어요? 삼각형 A, P, A, C와 P를 내가 안 잡았구나. C를 안 잡았구나. 여기 C라 잡았고 여기 D라고 좀 잡을게요. 말하려고요. P, A, C와 삼각형 B, P, D는 AA 닮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좀 설명을 하려면 여기 좌표를 좀 잡아야 되겠다. 여기 내가 A'이라고 잡을게. A'. 여기를 P'이라고 좀 잡을게요. 여기를 B'이라고 좀 잡을게. 그 다음에 여기를 A2'이라고 좀 잡을게요. 다음 P2'이라고 좀 잡을게. B2'이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좀 좌표를 잡은 거예요. 그냥 이름을 준 거야. 저게 AA 닮음이기 때문에 A', P' 대 P', B'이 아까 그림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M 대 N이 성립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A2', P2'이 T' 대 P2', B2'이 M 대 N이 성립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뭐냐?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이 이 내분점, 외분점도 똑같이 나오겠지 얘들아. 그지? 즉 분점에서 내분점, 외분점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분점에서 X좌표와 Y좌표는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A, B 두 점을 잇는 M 대 N의 이 좌표를 찾고 싶잖아? 그러면 X좌표 M 대 N으로 내분해. 그게 X좌표야. 내가 구하고 싶은. 알겠어? Y좌표끼리 M 대 N으로 내분해. 그게 내가 구하고 싶은 Y좌표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가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좌표 평면에서도 좌표 평면에서도 내가 내분점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알겠어? 굳이 문자로 좀 한바탕 적읍시다. P점이요. M 더하기 N분의 MX2 플러스 NX1이요. 내분점입니다. M 더하기 N분의 MY2 플러스 NY1이요. 자, Q점이요. 외분점이에요. M-N분의 냅다 외우려고 하지마. MX2 마이너스 NX1이요. 문제 보다 보면 익숙해지거든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적어요. M-N분의 MY2 마이너스 NY1. 자, M점
중점이요. 2분의 x1 플러스 x2 2분의 y1 플러스 y2 이렇게 총 3개의 점을 정리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좀 봅시다. 자, 이 6번 문제는 내분점, 외분점이 조금 익숙해진 다음에 좀 보자. 알겠지?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볼게요, 이거. 일단 7번 먼저 보자. 이 분점의 도입 이유요. 얘도 6번 하고 나서 보자. 6번에서 보래. 전혀 상관없어요, 8번. 6번, 7번이랑 상관없어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A, B, C의 무게중심 G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무게중심. 무게중심 뭐였어요? 뭐의 교점? 중선의 교점. 중선의 교점. 중선이 뭔데요? 몰라요. 중선이 뭐냐면요,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 있지? 여기에 중점에 이은선이 중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중선 좀 그을게요. M 잡고요. 이렇게 이어버리면 중선. 얘가 중선이고요. 중선끼리의 교점이 무게중심이고요. 그 무게중심은 좀 특징이 있었죠. 몇 대 몇? 2대1. 그지? 왜 내분점에서 나왔는지 알겠죠, 지금? 그죠? 너네가 이걸 찾기 위해서는 먼저 M의 좌표를 찾아야겠네. 맞지? M의 좌표를 찾고 난 다음에 A, M이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예요 라는 걸 보이면 되는 거잖아. 맞지? M 좌표 먼저 찾읍시다. M 좌표 2개 더해갖고 절반이요. 그죠? 그리고 2개 더해갖고 절반이요. X좌표와 Y좌표는 독립적이니까요.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G라는 것은 파란색으로 적을래. G라는 것은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죠. 맞죠? 그럼 G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2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2분의 x2 더하기 x3 더하기 1 곱하기 x1이야. 마찬가지 2분의 2 곱하기 2분의 y2 플러스 y3 더하기 1 곱하기 y1이야. 얘들아, 이거 무게중심 그 좌표 이거 하는 거는 이번만 하고 끝낼 거야. 외우면 돼. 알겠지? 자, 그럼 G를 정리를 하게 된다면요. 2 약분되죠? 2 약분돼요. 그죠? 여기에다 더하기 1 빠졌다. 미안해. 그러면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요.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이렇게 좀 잡을 수 있겠죠, 지금. 그죠? 외우시면 됩니다. 얘들아, 쉽지 않냐? 외우기? 3으로 나눠 다 더해. 그지? 다 더하고 3으로 나눠요. 각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쉽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우리는 결국 지금 이 평면 좌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뭐라 했어? 도형의 방정식을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고 있다고 했지? 그지? 그리고 점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었던 이유는 점은
모든 도형을 이루는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어떤 평면 위의 점의 자치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평면 위의 모든 점들의 집합을 말한대요.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 서술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치의 방정식을 너네가 진짜 실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요 겁나 쉬워요. 겁나 쉬워요. 뭐만 알면 쉽냐면 결국은 너네는 y라는 x에 대한 어떤 p라는 얘의 자치를 구할 거예요. x, y예요. 이 자치를 구할 거야. 그럼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y랑 x 간의 관계식만 구하면 끝나는 거야. 알겠어? 예를 들어서 어떤 p가 있어요. 이거 적지 마세요. x, y라는 게 있어. 그러면 내가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있다고 칠게. 그럼 봐봐.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x, y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러면 이 관계식만 너네는 앞으로 이제 이끌어내면 끝나, 문제가. 알겠어? 그래서 해법을 좀 먼저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는 구하려는 이제 저거요. 자치 위의 임의의 한 점을 P라고 할 거예요. X, Y로 잡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이 자치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식인 거예요. 자, 두 번째요. 조건을 이용해서 x와 y의 관계식을 구하면 끝나요. 끝.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요. x, y의 범위를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너네가 구해야 하는 뭐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기본적인 문제들에서는 사실 범위를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너네는 실전으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실전에서는 범위를 생각하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유의해 주도록. 바로 밑에 문제 좀 봐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봐봐. 이거 흐름 그대로 할 거야. 구하려는 자치의 임의한 점을 내가 x, y라고 놓을 거예요. 조건 이용해서 x, y의 관계식을 구할 거예요. 밑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세 점이 주어져 있네. 세 점에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은 2배의 cp제곱을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치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지. 그럼 너네가 구해야 하는 자치 있지. 그 자치를 무조건 x, y로 두고 시작하라고. 알겠어? 이 p를 무조건 x, y로 두고 시작할 거예요. 얘들아, 너네가 구해야 하는 자치가 p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 뭐 q일 수도 있어. 혹은 a일 수도 있어. 그래도 x, y로 잡고 시작할 거야. 알겠어? 자치를 x, y로 잡자. 그러면 이제 공식 씁시다. ap제곱 구할 수 있죠. x좌표끼리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끼리의 차의 제곱의 루트인데 제곱 있으니까 그냥 이거죠. ap제곱 적었어요. 그죠? 오늘 배웠다. 그 다음에 bp제곱 적을게요.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의 루트가 bp죠. 근데 제곱이니까 루트 벗겨지고요. 2배에 cp요. x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좌표의 차의 제곱. 됐나요? 너네 공식 익숙해지라고 선생님이 말로 해줬어. 자, 그럼 여기서 다 전개하고 있지 말고 얘들아 제발 전개 좀 그만하고요. 암산합시다. x제곱 항 따오세요. x제곱 2x제곱이죠. 좌변 우변 2x제곱이죠. 없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x항 따올게요. x 2x 마이너스 4x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10x고 마이너스 20x네.
플러스 20x 될 거예요. 됐어요? 플러스 20x고 마이너스 2x가 있었으니까 18x 되니? 암산 충분히 가능해. 이거 나랑 같이 하니까 느린 거야. 알겠지? 그리고 y제곱 따옵시다. 상수는 한꺼번에 볼 거야 나중에. y제곱 2y제곱 여기도 2y제곱 사라져요. 그죠? 그 다음에 6y 여기가 마이너스 6y인데 마이너스 12y 그치? 넘어오면 플러스 12y요. 그죠? 그렇지 18y 같이 머리 계속 쓰자. 18y고요. 상수 따질게요. 1 더하기 4 5예요. 14까지 됐네요. 그죠? 여기는 5, 25에 9죠? 그럼 34죠? 그죠? 그리고 2 하면은 68이죠? 68에 10 빼면 10이었냐 아까? 13이었지? 그러면 54냐? 13이었다고? 14지? 그지? 9, 4, 1이니까 14지? 그럼 54 빼면 54 빼면 68 빼면 54죠? 미안해요. 54로 적어놔보 지금. 이거예요. 이거고요. 좀만 간단하게 해줍시다. 18로 나누어지죠 다. 얘들아 이게 자체의 방정식 끝이다. 너네 XY에 대한 관계식 찾았잖아. 그럼 끝난 거라고. 알겠어?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치는요. 1차 함수를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 자체의 방정식이 뒤에 보면 직방 나오고 원방 나오거든? 직선의 방정식과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원의 방정식도 자체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왜냐 원도 점의 모임이거든. 알겠어? 그러니까 자체의 방정식이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XY에 대한 관계식이 끄면 끝! 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뒤에 부분 볼 건데요. 뒤에 부분 보기 전에 이것까지 보고 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쉬는 시간 10분 줄 거거든? 요거 네 분점에 조금만 익숙해져 있어 볼래요? 알겠죠?